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Think Straight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straight 스펠링을 다 끝까지 쓰지 않고 8을 썼는 거는요, 약자예요. 8. straight 할 때 8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nk Straight이고, 이 게임은 수학 유추 게임이에요. 우리 이 시중에 알고 있는 시크릿 코드라는 게임과 기본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팅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는데요. 세팅하는 거는 여기에 카드가 지금 색깔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실 때 또는 놀이를 할 때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색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색깔이고요. 자, 처음 시작할 때 회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색을 하나 빼는 이유는요. 난이도의 조절이에요. 본 매뉴얼에 보면은 기본 게임을 시작할 때는 회색은 좀 더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어려운 단계 할 때 회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색을 먼저 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어린 아이들에게 놀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을 빼거나 보라색을 빼거나 색깔로 그 난이도 수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저 카드를 꼽아 놨는데요. 본인의 것, 자기의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플레이하는 사람이 볼 수 없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의 것은 숫자가 보여야 합니다. 자, 이걸 꼽을 때, 세팅할 때는요, 여기 이 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회색. 회색은 없으니까 저희들은 빼고요. 그러면 빨간색까지 순서대로 색깔별로 꽂으면 됩니다. 처음에 빨간색, 파란색 꽂았죠. 다음에 보이지 않게 초록색 꽂고, 다음에 노란색 꽂고, 보라색, 빨간색 순서대로 이렇게 나는 볼 수 없고 친구들은 볼 수 있게 꼽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은 주사위 색깔별로 3가지, 그리고 각 친구들 한 사람 4명이 플레이를 하면 말이에요. 앞으로 갈 거고요. 2명이 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 2가지만 있겠죠. 4명이 하면 각자 한 가지 색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남았는 카드, 각자가 모두 다 꽂고 나는 남았는 색깔의 카드는 뒤집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숫자 막대는요, 자기가 점수를 구하는 수의 어떤 딜을 하는 막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친구들이 다 이렇게 꽂았으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보여진 숫자 있죠. 지금 친구 하나, 둘, 셋, 죄송해요. 플레이를 하기 전에 각 색깔별로 하나씩 카드를 또 뺍니다. 이렇게. 이거는 게임에 더 조금 더 게임을 뭐라 그러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한 가지 색깔을 빼고, 이거는 밖에 상자 밖으로 빼놓습니다. 안 하는 것들은 다 빼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숫자들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부터 제가 해볼게요. 빨간색 5가 지금 나와 있죠? 오픈되어 있는 거. 그러면 지웁니다. 여기 앞에 친구가 빨간색 3, 그럼 옆에 친구는 빨간색 7. 저는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픈된 숫자를 지우고, 자, 그럼 보라색 1, 보라색 3, 보라색 5, 다음에 노란색 1, 노란색 0, 노란색 7, 그리고 다음에 초록색 6, 다음에 초록색 2, 초록색 3, 그런 다음에 파란색 남았죠? 파란색 1, 파란색 3, 파란색 2. 자, 그러면 왜 이걸 먼저 지웠냐면, 여기 보여진 색깔 외에 숫자들이 내 거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맞춰내는 게 궁극적인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네, 본 게임을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주사위 3개를 굴립니다. 3개를 굴리면 나온 색깔의 모양 위에다가 올려놓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양들이 나와 있는 거는 생명인 아이들이 색을 인지 못할 때 모양으로 변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굴렸을 때 노란색, 파란색, 회색이 났는데 우리가 회색 카드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 주사위로 굴렸는 친구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지워진 노란색, 지금 초록색, 파란색 3개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세 개를 체크한 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어떤 걸까 이제 유치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림잡아서 아마 이거는 3일 거야. 또는 초록색은 아마 뭐 1일 거야. 다음에 파란색은 5일 거야 라고 제가 유추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9가 되겠죠. 9. 제가 쓴 수의 합의 9가 되는데 바로 9로 집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수막대를 이용할 거예요. 수막대를 이용해서 나는 적당히 이 중에서 좀 넓은 2를 선택해서 9의 정답을 D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 중간을 집어서 7에서 11 정도에 포함되는 숫자일 거다라고 유추를 해서 올립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선택한 수를 체크를 하고 그 수의 합을 찾아서 놓습니다. 놓는 다음에 친구들이 다 이제 각자 이렇게 뭐 수의 합을 D를 합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D를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내 수를 볼 수 없으니 상대편 친구의 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6, 1, 1을 더하면 8이 합이잖아요. 8이 합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딜을 했어요. 아마 자기가 유추한 거가 10에서 13일 거다라고 유추를 했는데 실제적인 이 친구의 합은 8이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친구에게 뭐라 그러죠? 너의 수는 10에서 13보다 낮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낮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친구는 여기에다가 그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친구가 9라고 딜을 했는데 낮다. 그러면 낮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수가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또 X를 하고 표시를 그래서 그때그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가 지금 D란 수가 10에서 13 13이었는데 이 친구의 답은 뭐였죠? 이 친구의 답은 8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낮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낮다라고 예측되면 그 다음부터는 높은 숫자의 수를 덜 사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각자 모두가 이제 자기가 딜했던 수와 친구들이 알려준 수가 정답인지 그 정답에서 높은지 낮은지를 친구들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친구가 딜한 숫자가 맞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3으로 딜을 했고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하얀색이라고 치고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게요. 저는 지금 이 친구의 수의 합이 뭐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수의 합이 이 사이에 들어가나요? 예, 이 친구의 수는 지금 제가 정답인 맞춘 친구보다 지금 카메라맨이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이 친구는 자기는 똑같이 틀렸다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정답을 맞춰왔을 때 틀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D를 했을지라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친구들 중에서 앞으로 간 친구들도 있겠고 못 간 친구들이 있겠죠. 못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틀린 친구는 숫자를 바꿀 기회가 옵니다. 지금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 카드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숫자 제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꿔야 되니까 6이었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6을 또 다시 체크합니다. 오픈된 카드를 무조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빼고 다른 데 플레이 안 하는 곳에 그럼 또 다른 파란색 카드를 제가 찾아서 올립니다. 제가 파란색을 올렸기 때문에 친구들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다 체크를 해야겠죠. 이 오픈된 숫자들을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틀렸는 친구들은 갈 수가 없고요. 주사위가 D라는 숫자만큼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틀렸다면 뒤로 2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뒤로 2칸, 틀리면 뒤로 2칸, 카드 바꾸는 거. 맞은 친구는 맞는 만큼 D란 만큼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럼 다음 친구는 어떻게 시작하냐 다 이제 그 결론이 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 친구는 보통 게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는 선 친구가 그 다음에게 기회를 주어지지만 이 핑크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뒤에 있는 친구, 못하고 있는 친구에게 기회를 주어집니다. 주사위를 다시 던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 개에 있었던 주사위 중에 한 가지만 딱 바꾸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거나 세 개에 이미 놓여져 있는 앞 게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계속 플레이를 이어져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크 스트레이트를 그 4명이 했을 때는요, 여기 4까지 수여져 있는 숫자 라운드까지만 합니다. 그럼 3명이 했을 때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2명이 했을 때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4명이 플레이를 한 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4명이 같이 플레이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딜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맞았으면 계속 동그라미를 치지만 중간에 틀렸다면 이런 표시가 있겠죠. 표시를 하고 뭐 내가 정답 근접 못하고 틀렸으면은 뭐 자기가 정답 맞는 게 높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점더 좁게 유추가 되면서 어떤 것이 내 거가 될 건지 어느 정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들을 정답을 어떻게 적냐면, 여기 보면 이게 정답 칸을 적는 칸인데요. 한 번만에 내가 생각하는 정답 파란색이 1이다 하면은 1만 적으면 그게 맞았을 때는 5점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1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선책으로 0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정답을 적잖아요. 그러면 5가 여기 파란색이 1이 정답이 맞았다 할지라도 확인했을 때 두 개가 썼기 때문에 그 점수는 2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 개수를 3개를 적으면 정답에 내가 4를 맞췄다 할지라도 1점 점수를 한 점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많이 찾고 싶으면 뒤에 것들을 쓰지 않고 앞에 것만 쓰면 다 5점씩을 찾겠죠. 근데 이 중에서 찾았다 할지라도 틀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2점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2점을 그러면 여기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답이 맞았는데 두 개 딜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2점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적었는데 그게 다행히 맞았어요. 그럼 5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이것만 맞다고 생각해서 딜을 해서 적었는데 틀렸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점인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5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적었죠. 그러면 그 중에 4가 맞았다 할지라도 정답은 점수는 1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받는 점수는 2점, 5점, 마이너스 2점, 5점, 1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토탈의 합을 구하고 합 나온 만큼 이 친구가 지금 이쯤에 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구해진 수의 합,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2점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바로 이 친구는 이제 여기가 최종 점수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친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멀리 근접하게 목표 지점까지 간 친구, 가장 말 친구가 앞에 가 있는 친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플레이를 하면서 하죠. 아이들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주사위도 굴려야 되고 중간중간 틀렸는 친구는 카드도 바꿔 끼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게임 시간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긴 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조절하는 것도 역시나 난이도 조절하는 것처럼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 3가지만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그럼 3학년 이상이 한다. 그래도 첫 수업이다 하면은 3개 정도 스타트 해주시고요. 한 두 번째 수업이다, 두 번째 놀이다 그러면은 한 4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5개 점차 색깔을 늘려가면 그게 바로 난이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재밌게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동안 간단한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유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추 게임은 아이들 굉장히 브레인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